자, 여러분, 이 여적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, 여적제라는 거는 즉 적대 국가,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?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. 북한에다가 이득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해 손해를 끼치면 이것을 여적죄라고 합니다. 근데 이번에 정말 산업자원부에서 440쪽의 그 엄청난 이 서류를 다 이제 삭제를, 그것도 밤 1시에 와가지고 이 공무원 셋이서 삭제를 했는데, 이 삭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뭐 이제 틀린 문서를 내놓고 이래서 다 삭제를 했는데,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끔찍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빨리 제자리에 돌려놔야지 이러다가 거덜나게 생겼고, 저는 문재인이가 설마 그래도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까? 그 당시에 이 홍준표 선수가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? 이러면서 지난번 이 지방선거 할 때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홍준표 선수가 진짜 맞았습니다. 이미 2018년에 정은이를 만났을 때 이 북한에다가 말하자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주고,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뭐 독일이 프랑스 같은 데서 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꼬아가지고 북한한테 엄청난 신경제 개발 계획,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이런 USB를 줬다. 그걸 직접 문재인이 줬다, 이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거는요, 정말 적성 국가에다가 나라의 기밀, 또 나라를 통째로 바친 그 아주 빼박의 증거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증거죠.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탈원전을 단순하게 정말 판도라 한판 보고서 감성으로 탈원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서, 북한을 남한하고 말하자면 대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이 김정은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주고, 아마 거기에 설계도도 있고 다 그랬겠죠. 정말 국가 기밀을 갖다 바친 거하고 똑같다. 그러니까 문재인은 스파이다. 그리고 여적죄가 성립한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몇 분의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. 이게 여적죄가 분명하냐?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변호사님은 그분은 원래 행시 출신이었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이 공무원으로서 10년을 근무를 했는데, 그것도 이제 뭐 30대니까 한 20년 전이죠. 지금 50인 분이니까. 근데 50 그 중반이니까 그때도 어떻게 느꼈냐? 공무원 진짜 숫자 줄여야 된다,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근무할 때보다 무려 문재인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배를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을요, 10만 명을 문재인이 늘린 거예요.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나라에 이런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고, 와, 정말 이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. 이거는 국정농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간첩으로서 여적죄로 다스려야 될 사안이다, 이렇게 봅니다. 근데요, 북한의 원전 짓기 모의한 것이 여러분 다 서류로 남아 있어요. 이거 엄청나게 큰 건데 지금 이제 뭐 종편도 눈치 보고 있고 정현주가 방심위원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제 종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여러분께 이 자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사진은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을 할 때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탈원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씬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이 영화를 봤다. 판도라 한판 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탈원전을 해야 되겠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. 그런 다음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어요. 탈원전 내가 정치 공약을 했으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탈원전 언제 되느냐고 비서관한테 물으니까 이 문미호기가 얼른 쪼르르 달려가 갖고 배공기 보고 탈원전 빨리빨리 해요. 지금 BRP가 챙기잖아요. 그러니까 배공기가 오케이 한 겁니다. 그래서 밑에 사람한테 시키니까 이 탈원전이라는 건 경제성,
특히 월성은 경제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셧다운하면 안 됩니다. 이러니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? 너 죽을래? 이게 말하자면 두 번째 씬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씬은 뭐냐? 바로 여러분 저겁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입니다. 여기에서 서류를 다 이 말하자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서 복원을 했고 또 이 공소장에서 검찰이 3명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서 다 나온 거 특히 감사원에서 무려 7,700쪽의 보고서 이 증거를 넘긴 게 이 윤석열 검찰에서 3명의 산자부 공무원들을 딱 기소를 하는데 발목을 잡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. 어떤 생각이 드세요, 여러분? 저는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이 쪽박 찰 그 운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기사 회생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내려주세요. 정말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국가 기밀을 북한으로 넘기는 건 물론이고 북한에다가 핵을 만들고 핵 보유국이 돼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위험한 김정은이 손에다가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어주게 할 뻔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정말 우리가 대선할 때는 이 탈원전 문제를 대대적으로 이슈를 삼아야 됩니다. 그리고 문재인이는 반드시 감옥에 보내서 그 죗값을 평생 치르게 해야 됩니다. 백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주 끔찍한 일인 거죠. 자, 이 도보다리 발전소 밝혀졌다. 지금 그때 이제 2018년에 정은이하고 그다음에 문재인이하고 이제 도보다리에서 탁현민 쇼를 했죠. 둘이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. 한 30분 동안. 근데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이 우리가 뭐 CSI 이런 것처럼 보면은 두두두두두 하면은 뭐 다 나오는 것처럼 진짜 미국의 정보력이란 건 대단합니다.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미국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복화술사처럼 입모양을 보면서 도대체 둘이 무슨 얘기를 했나 이랬는데 그 전에 발전소 얘기가 나왔다.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. 근데 그 기사가 맞았던 거예요. 즉 문재인이 거기에서 도보다리에서 말하자면은 둘이 막 걸으면서 김정은한테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주겠다.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갖고 우리가 너한테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미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 셧다운된 너의 비밀 계좌 이거 다 터져가지고 네가 통치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북한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USB를 문재인이 직접 줬다는 거예요. 자, 그때 한번 보시겠습니까? 자, 둘이서 문재인하고 참 저걸 보니까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까? 저는 이 김정은의 저 배 나오고 저 뚱뚱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쟤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인간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사나 싶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옆에서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문재인 아니겠습니까? 자, 둘이서 저렇게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문재인이 USB를 넘기면서 북한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주겠다.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윤건영이는 발전소에 발 얘기도 안 나왔다. 이렇게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. 근데 문재인이 발전소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입모양을 보고 발전소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이 없애려고 했던 이 자료에 보면은요. 파일명 그러니까 이 덩어리 자체가 그 자료가 BH라는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. 파일명이요. 그래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에 여기에는 청와대의 보고서까지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탈원전 반대 집회에 동향,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이것까지 있었어요. 그러면 이건 뭡니까? 첫 번째, 청와대는 확실하게 개입했다. 탈원전에. 두 번째,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.
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.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게 뽀요이스라고, 이게 뭐 핀란드인지 스웨덴 말인데 북쪽이라는 거랍니다.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이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거를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가 알기 어려운, 여러분 뽀요이스라고 하면은 이게 북쪽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아주 완전 범죄를 저들이 이제 저질렀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이적행위라는 것은 여적죄로서 탄핵이 성립이 됩니다. 또 탈원전, 태양광을 우리가 다 짓겠다고 해갖고 민능산으로 다 밀어놓고서 그러면서 북한에다 원전을 지어준다? 이거는 여러분 국정농단, 그리고 완벽한, 말하자면 여적죄의 성립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끔찍하네요. 자, 이제 내려주세요. 자, 도보다리에서 발전소란 얘기를 한 거. 정말 문재인은 간첩, 문재인은 공산주의자,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북한에다가 어마어마한 국가 기밀,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걸로서도 이 문재인의 탄핵 요건은 100% 성립된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. 지금요, 산자부의 이 공무원들은 이른바 탈원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그런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3명이 밤중에 이제 고양이처럼, 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기밀 문서를 다 삭제를 했죠.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이제 복구가 돼서 어저께 이제 뭐 SBS 할 것 없이 모든데, 그래도 SBS가 지상파 중에서는 기본은 지키는 것 같습니다. 정말. 왜냐? SBS가 그런 와중에도 이거는 정말 자기가, 왜 그 기자가 쓴 게 있어요. SBS 기자가 페이스북에도 올린 게 있는데, 왜 추미애가 탈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다 해가지고 왜 없애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. 이거는 엄청난 국정농단이다. 그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요, 이 국장이라는, 문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. 그 파일을 다 삭제를 해라. 근데 이 문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탈원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사람도 아니고, 이 사람은 문서 파괴조로 들어갔던 겁니다. 그러니까 문서 파괴조의 팀장이었던 거예요. 그러면 문서 파괴조의 팀장인 사람이 말하자면 하위급의 미션을 받은 거지, 이 사람한테 그걸 없애줘, 바로 삭제 명령을 내린 아주 임파서블 드림을 파서블 드림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. 이거는 최고위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삭제될 파일 가운데서 BH라는 이름의 파일도 있었습니다. 이거는 청와대에서 100% 개입했다는 거죠. 놀라울 일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께서 이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 맥거번 후보의 사무실을 도청하게 된 거를 닉슨이 알고 있었다는 것.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닉슨은 말하자면 탄핵의 직전에 이제 사임을 했던 거죠. 근데 닉슨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삭제 명령을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내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. 또 여기에 윗선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. 적어도 이거는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고위선에 다 있는 겁니다.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볼 때 문재인이 그동안에 울산 부정선거가 문재인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다,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, 여러분, 탈원전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이 USB를,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북한의 경제를 흥하게 하는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탈원전하고 이게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여적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.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, 여러분. 우리가 반드시 문재인을 역사의 심판정에 세워야 됩니다. 죗값을 치러야죠.